3,000원짜리 마트 간식 하나 때문에 당신 몸속 노화 시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게 주름이 늘고 피로가 쌓이며 감기 한 번 걸려도 오래가는 이유 대부분이 바로 이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속 면역력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30년간 면역력과 노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김혜준 박사입니다. 연구실에서 수천 명 데이터를 분석하며 확신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간식 하나를 어떻게 고르느냐가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부신이라는 작은 기관 기능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몸속 염증이 쌓이며 겉모습보다 속이 먼저 늙습니다. 부신이 뭐냐고요? 콩팥 위에 있는 작은 기관으로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감기 자주 걸리며 기억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우울한 기분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를 나이로 그냥 넘기죠. 아니에요. 이것은 부신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30년 연구하며 만난 분들 중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가 많아요. 비싼 건강식품에 매달 수십만 원 쓰면서도 몸은 점점 더 처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기본 영양소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은 브랜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양소 자체에만 반응합니다. 시작을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단돈 3,000원으로 몸속 노폐물부터 면역력까지 회복하는 실천법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이 제가 직접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에게 적용해 효과를 확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건강은 비싼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함께 건강 습관 바꿔보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며 실제로 실천 가능한 정보만 전달합니다.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연구 결과와 현장 경험만 말씀드립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요즘 따라 피로가 심하거나 회복이 예전보다 느리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다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다거나 감기가 한 번 걸리면 한 달 이상 간다거나 하는 경험들 말이에요. 당신의 한 줄 경험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69세 박정혜 님인데요. 몇 달 전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감기조차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고 하셨어요. 동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아봤지만 뚜렷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게 노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었죠. 피부는 푸석해지고 잠도 얕아지고 예전엔 활발하시던 분이 어느새 의욕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박정희님 말씀으로는 남편분이 TV 보다가도 졸고 밥맛도 없고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에도 귀찮으신데요.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부신 기능 저하 증상이었습니다. 박정희님은 남편을 위해 이것저것 비싼 영양제, 홍삼, 수잎, 비타민까지 다 챙겨드렸답니다. 한 달에 영양제 값만 30만 원 가까이 쓰셨대요.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분은 더 지쳐 보였고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몸은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영양소 그 자체에만 반응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비싼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몸이 알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박정희님께 제안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약보다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마트에서 3,000원 안 되는 식재료들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렇게 비싼 것도 안 되는데 마트 재료로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수많은 사례들에서 이미 증명된 방법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 박정희 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고요. 남편분의 얼굴색이 돌아오고 아침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예전처럼 아침 산책도 나가시고 친구들 만나는 약속도 다시 잡으시더랍니다. 무엇보다 잠을 푹 자시니까 낮에 기운이 넘친대요. 그때 박정희 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동안 쓴 돈이 너무 아깝다고요? 여기서 꼭 경고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피로가 단순한 나이스로만 느껴지신다면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몸속 면역력은 서서히 무너지고 노화는 가속됩니다. 한번 무너진 면역력을 다시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단돈 3,000원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5가지 핵심 영양소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박정희님 남편분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신 건강과 노화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영양소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부신 기능과 직접 연결되는 영양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신이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5가지 핵심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신은 제 역할을 못하고 면역력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거니 5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먼저 비타민C입니다. 이건 부신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비타민C가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비타민C가 부족해지고 비타민C가 부족하면 면역세포 활동도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가 부족한 노인들의 경우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또 미국 국립보건원의 자료를 보면 비타민C 섭취가 충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회복 속도가 30% 이상 빨랐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감기 예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방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이분은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한 번 걸리면 한 달은 기본이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았죠. 그런데 브로콜리와 풋고추를 간식처럼 드시기 시작한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기 빈도가 확 줄어든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3개월 지나니까 확실히 체감되더랍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브로콜리 한 줌을 꼭 챙겨 드신대요. 그럼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풋고추 2개, 브로콜리 한 줌, 오렌지 1개 하루 한두 번만 챙겨도 충분해요. 비싼 비타민C 영양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섭취 가능하거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드세요. 브로콜리는 2분 정도만 데치고 풋고추는 그냥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혹시 요즘 간식으로 채소 대신 과자 드시고 계신 건 아니죠? 과자 한 봉지 대신 풋고추 2개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과자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자는 비타민, 신는커녕 몸속, 염증만 키워요. 지금 당장 냉장고 채소 칸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미네랄이에요. 부신이 과하게 흥분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긴장하면 근육도 긴장하고 신경도 예민해지는데 마그네슘이 이걸 이완시켜줘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안, 두통, 근육, 긴장, 불면증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중 70%가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하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해요. 75세 이순자님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이분은 밤마다 잠들기 어려워서 수면제까지 드셨대요. 그런데 저녁마다 호박씨를 간식으로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숙면을 되찾으신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으셨대요. 단순히 호박이 몇 알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었다고요. 하지만 2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고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신답니다. 어떻게 챙기냐고요? 호박씨, 캐슈넛, 현미밥을 조금씩 나눠 드세요. 아침엔 현미밥에 견과류 조금 뿌리고 오후 간식으로 호박씨 한 줌, 저녁엔 캐슈넛 몇 달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견과류는 한 줌 30g 정도로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밤마다 뒤척이고 잠이 잘 안 오시나요? 그럼 오늘 저녁부터 호박씨 한 줌 챙겨보세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아연입니다. 이건 면역력을 올려주는 감초 같은 존재예요. 아연은 세포를 재생시키고 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올려줍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도 아연이 있어야 빨리 아물어요. 그리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자료를 보면 아연이 부족한 경우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상처 회복도 50% 이상 느려진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아연 결핍이 흔한데 이게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해요. 70세 정미숙님은 자주 군내염이 생기고 감기도 달고 사셨어요.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피부도 건조하고 거칠러지셨죠. 그런데 콩조림을 매일 챙긴 뒤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감기 걱정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콩조림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검은 콩이나 병아리 콩을 살짝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반찬처럼 드시는 거예요. 아연은 검은 콩, 병아리 콩, 두부, 견과류 등으로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어요. 특히 콩류가 가장 좋습니다. 밥 지을 때 검은 콩 한 줌 넣거나 두부 반찬 자주 드시거나 병아리 콩 샐러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다만 가공된 콩 제품은 나트륨이 높을 수 있으니 직접 조리한 게 좋아요. 통조림 콩은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세요. 요즘 잦은 감기나 구연회염 혹시 자주 생기지 않으셨나요? 입안이 자주 하거나 혓바늘이 자주 돋는다면 아연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네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이건 염증을 잠재우는 착한 지방이에요. 몸속 염증이 줄어들면 부신도 편해집니다. 오메가3는 그 역할을 해주는 좋은 지방이거든요. 우리 몸에 염증이 많으면 부신이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내야 해서 지치게 돼요. 그런데 오메가3과 염증을 줄여주니까 부신이 쉴 수 있는 거죠.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 면역 기능도 더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특히 관절 통증이나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한테 오메가3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 자료에서도 오메가3 섭취가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6세 김도연님은 무릎 관절이 아프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웠대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서 외출도 줄이셨죠. 그런데 일주일에 2번 고등어를 꾸준히 먹으면서 관절 통증과 피로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지금은 산책도 매일 나가시고 계단도 거듭나게 오르신대요. 고등어 한 마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어떻게 챙기냐고요? 고등어 구이, 꽁치통 조림, 호두, 아마씨 등을 식사에 더해보세요. 일주일에 생선 2~3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고등어나 꽁치가 제일 좋고 생선 못 드시는 분들은 호두나 아마로 보충할 수 있어요. 다만 생선은 너무 기름지지 않게 구워 드시고 소금은 줄이세요. 짠 반찬이랑 같이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생선 한 번이라도 드신 적 있으세요? 없다면 오늘 저녁 보실 때 고등어나 꽁치 꼭 사세요. 통조림도 괜찮아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됩니다. 생선이 귀찮다면 호두 몇 알이라도 챙기세요. 5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이건 부신의 에너지 연료라고 할 수 있어요. 부신도 일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단백질이 바로 그 연료입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것도 세포를 재생하는 것도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것도 모두 단백질이 있어야 가능해요. 대한영양학회 권장사항을 보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호르몬 생산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해요. 특히 노년층은 근육도 줄어들고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하루 3끼 중 최소 2끼는 단백질 반찬을 드셔야 해요. 71세 오윤자님은 기운이 없고 자꾸 살이 빠지셨어요. 입맛도 없고 밥 먹기도 귀찮다고 하셨죠. 그런데 매일 콩과 두부 반찬을 챙긴 뒤 예전보다 기운이 난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낮에도 활동량이 늘었답니다. 단백질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챙기냐고요? 콩 넣은 밥, 두부 반찬, 된장국처럼 자연스러운 조리법이 좋아요. 아침엔 된장국에 두부 넣고 점심엔 콩밥, 저녁엔 두부 부침이나 달걀찜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고기를 꼭 먹어야 한다는 강박 가질 필요 없어요.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히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백질도 과하면 안 되니 한 끼에 적당량만 드세요. 두부 한 모 전부를 한 끼에 드실 필요 없고 반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콩밥도 밥 한 공기에 콩 한 줌 정도면 돼요. 오늘 식사에 단백질 반찬 뭐 드셨나요? 없다면 내일부터라도 꼭 챙기세요.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비타민C, 마그네슘, 아연, 오메가3, 식물성 단백질 이 조합이 부신을 살리고 노화를 늦추는 진짜 핵심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챙겨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한두 가지만 챙기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자, 이제 이 영양소들을 일상 식단에서 어떻게 쉽게 챙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실천법들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도 간단하고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브로콜리와 풋고추를 한 끼 간식으로 챙기세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동시에 풍부합니다. 브로콜리는 암 예방 효과도 있고 풋고추는 캡사이신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으로 먹거나 2분에서 3분만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오래 삶으면 영양소 손실이 커지니까 주의하세요. 브로콜리는 한 송이를 작게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아침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꺼내서 초고추장이나 된장 찍어 먹으면 돼요. 풋고추는 씻어서 그냥 드시거나 쌈 싸 드실 때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매운 걸 못 드시면 피망이나 파프리카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챙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브로콜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럴 땐 샐러드에 섞거나 볶음밥에 넣거나 국에 넣어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형태를 바꾸면 거부감이 줄어들거든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드시다 보면 입맛이 바뀝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아침 견과류 믹스 한 줌입니다. 호박씨, 아몬드, 캐슈넛, 호두를 섞어서 작은 통에 담아 두세요. 아침이나 간식 시간에 소금 없는 견과류 한 줌만 먹어도 마그네슘, 아연, 오메가3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견과류는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나 오전 10시쯤 간식으로 드시면 최적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자처럼 가공된 건 절대 안 됩니다. 시중에 파는 허니버터, 아몬드, 양념, 땅콩 같은 건 설탕과 소금이 너무 많아요. 반드시 생견과류나 볶은 것만 드세요. 마트 견과류 코너 가시면 생견과류 따로 팔아요. 그걸 사서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살짝만 볶으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한 줌이 얼마냐고요? 손바닥에 수북하게 한 웅 정도예요. 대략 30g 정도 되는데 칼로리로 따지면 150에서 200칼로리 정도입니다. 과하지 않게 이 정도만 드세요. 견과류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어요.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등어나 꽁치를 주 2회 드시는 겁니다. 오메가3는 염증과 싸우는 착한 지방이잖아요. 생선을 기름기 없이 구워서 먹고 통조림은 물에 헹궈 드세요. 통조림 국물에는 기름과 나트륨이 많으니까 꼭 따라 버리고 물에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고등어는 냉동으로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에어프라이어나 그릴에 구우면 간편해요. 소금은 최소한만 뿌리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뿌려 드시면 비린내도 줄고 소화도 잘 됩니다. 꽁치도 마찬가지예요. 내장만 빼고 구우면 되는데 머리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생선 못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호두로 대체하세요. 호두도 오메가3과 풍부해요. 하루 호두 5살 정도면 생선 한 토막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씨도 좋아요. 아마씨 가루를 요거트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단 아마씨는 통째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반드시 갈아서 드세요. 짠 반찬이나 젓갈이랑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생선 자체에도 나트륨이 있는데 거기에 젓갈까지 더하면 나트륨 과다가 됩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생선 구울 때 소금 대신 허브나 후추 마늘로 간하시면 훨씬 건강합니다. 네 번째는 콩 넣은 현미밥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에 아연식이 섬유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어요. 밥 지을 때 병아리콩이나 검은콩 소량 섞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쌀 씻을 때 콩 한 줌만 같이 넣으면 끝이에요. 콩은 미리 불릴 필요 없어요. 그냥 씻어서 바로 넣어도 팝솥 사서 익혀줍니다. 처음엔 양을 적게 시작하세요. 쌀 한 컵에 콩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해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위에 부담 안 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콩이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시면 병아리 콩이나 렌틀콩으로 바꿔보세요. 이 둘은 소화가 더 잘 됩니다. 현미가 부담스러우면 흰쌀에 콩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콩을 매일 드시는 거예요. 콩밥이 싫으면 콩국이나 콩조림으로 드셔도 됩니다. 형태는 상관없어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5번째는 달걀과 두부 반찬을 자주 활용하는 겁니다. 비타민 B군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요. 달걀찜, 두부 부침, 된장국 등 부담 없는 메뉴로 드세요. 달걀은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하고 두부는 반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달걀찜 만들 때 소금 대신 다시마, 우린물이나 천연 양념을 활용하세요. 파, 버섯, 당근 같은 채소를 잘게 썰어 넣으면 영양도 풍부해지고 맛도 좋아져요. 두부는 팬에 살짝만 구워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간장 양념보다는 들깨가 가루나 참기름으로 간하시면 더 건강합니다. 된장국에 두부 넣는 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매일 아침 된장국 끓일 때 두부 반모만 넣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미역이나 시금치 넣으면 영양이 더 풍부해져요. 국물까지 다 드시면 영양소를 빠짐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수분이 부족하면 흡수가 잘 안 돼요. 하루 1.5리터에서 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 물 한 잔씩으로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그리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부신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면 부신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요. 아침은 오전 8시, 점심은 낮 12시, 저녁은 오후 6시. 이런 식으로 정해두고 지키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매일에 한 끼 한식만 바꿔도 우리 몸속 면역력과 부신 기능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식단 개편이 아니에요. 그냥 기존 식단에서 몇 가지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고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는 것들은 내일장 보실 때 꼭 사세요. 실천이 어려우시면 하나씩 추가하세요. 이번 주엔 브로콜리만 챙기고 다음 주엔 견과류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엔 생선 추가하는 식으로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금방 포기하게 돼요. 천천히 하나씩 꾸준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노화가 빨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면역력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시작이 바로 부신 기능 저하라는 사실입니다. 부신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관리자예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면역세포가 약해지고 결국 온몸이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영양제 광고 많은 제품을 먼저 찾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브랜드나 가격이 아니라 성분 그 자체에만 반응합니다. 아무리 비싼 제품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마트에서 파는 3,000원짜리 식재료라도 제대로 된 영양소가 들어있으면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5가지 핵심 영양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비타민C, 마그네슘, 아연, 오메가3, 식물성 단백질 이 5가지는 부신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반감되니까 골고루 챙기셔야 해요. 비타민C는 부신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 때 꼭 필요하고 마그네슘은 긴장을 풀어주고 아연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은 호르몬 생산의 연료가 됩니다. 이 5가지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조합은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3,000원 이내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 1,500원, 풋고추 한 봉지 1,000원, 두부 한 모 1,500원, 콩 한 봉지 2,000원,
달걀 한 판 3,000원. 이것만 있어도 한 주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비싼 수입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천만 하신다면 아침 피로가 줄어듭니다.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져요. 감기 걸리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팠던 게 사라지고 한 번 걸려도 회복이 빨라져요. 피부 탄력과 기운이 돌아옵니다. 거울을 볼 때 얼굴색이 환해지고 주변에서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제가 30년간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한 달만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죠. 그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말씀드린 것 중 하나씩 추가하셨을 뿐이에요. 반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지금의 피로와 무기력이 계속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도 졸리고 저녁엔 기운이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면역력은 더 떨어져 감기는 자주 걸리고 작은 병도 크게 앓게 됩니다.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피부는 푸석해지고 근육은 빠지고 뼈는 약해지며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제일 무서운 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빠집니다. 그래서 나이 탓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영양 결핍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잡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미 몸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오시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증상이 가벼울 때, 아직 건강할 때 예방 차원에서 실천하시는 분들은 훨씬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해요. 오늘 드릴 하나의 실천은 이겁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고 내일 장 볼 목록에 브로콜리, 고등어, 콩을 꼭 넣어보세요. 거기서부터 건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브로콜리 몇 송이만 올려도 오늘과는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브로콜리 한 줌, 견과류 한 콩밥 한 공기. 이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면 확실히 느낄 수 있고 3달 후면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6달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보세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하면 오래 지속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과 식단을 바꾸고 서로 격려하며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를 가속시키는 식사 습관 5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 중에도 사실은 노화를 앞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조리법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연구 결과와 현장 경험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 바꿔볼 한 가지 식습관 뭐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브로콜리 챙기기, 견과류, 간식, 콩밥 먹기, 생선 추가하기 중 무엇이 제일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댓글로 서로의 실천 방법을 공유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이 채널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